이 수면 습관이 성인 ADHD를 악화시키는 건 확실하고요. 정말 뇌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유튜브 쇼츠 있죠?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ADHD는요, 정말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발현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성장 과정을 들어봤을 때 ADHD가 있는 경우도 또 반대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의사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입니다. 오늘은 이 성인 ADHD의 증상들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ADHD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잉행동, 충동성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ADHD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증상이죠. 이 남자아이들이 우악스럽게 막 높은 계단에서 확 뛰어내리거나 물건을 확 집어던지거나 소리를 깍 지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ADHD의 이 과잉행동 충동성과 관련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잉행동 충동형에서 어릴 때는 이렇게 막 산만하고 우악스럽고 막 뛰어다니고 물건 집어던지고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지만 이 성인기에 흔히 발견되는 증상으로는요, 잦은 이직, 충동 조절의 어려움,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무분별한 위험한 성관계, 성중독, 또 빈번한 교통사고, 과소비, 폭식, 이렇게 소위 말해서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조용한 ADHD로 알려져 있는 유형인데요. 이 유형들은 좀 방송인들 중에서도 많죠. 방송인 박소연 씨, 기안84님, 미국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 중에는 저스틴 팀버레이크,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이 내가 사실은 부주의형 ADHD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부주의형 ADHD는요, 이 충동형 유형에 비해서 눈에 띄는 거슬리는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하나를 꾸준히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이나 공부할 게 있으면 다른 방해 요인이 와도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할 일을 쭉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소한 자극에도 주의가 확 글로 산만해진다든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대화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듣고 있으면서 내가 할 말을 상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시에 머리에서는 이 생각 저 생각이 왔다 갔다 동시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도 이 부주의형 산만형 ADHD의 주요 증상이 멀티태스킹입니다. 이 주의력 결핍 유형에서 성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요, 회사에서는 상사의 지시나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를 까먹는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고 하다가도 다른 일이 생기면 기존에 하던 일을 까먹어버린다. 그리고 시간 관리나 계획력에 문제가 있어서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회사 중에 지각이 잦다, 근태가 좋지 않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이 과잉행동 충동성과 이 부주의형이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혼합형입니다. 이 수면 습관이 성인 ADHD를 악화시키는 건 확실하고요. 성인 ADHD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특이한 수면 습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ADHD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밤에 자기가 싫어요. 잠자기가 아까워해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 학교에 일찍 가야 돼서 오늘 일찍 자야 되는데 자는 게 너무 억울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는데 빨리 자야지 하고 딱 누우면 갑자기 뇌에서 필터링이 안 되면서 갑자기 내일 학교 가서 누구 만나지? 뭔 얘기하지? 뭐하고 놀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괜히 내일 이거 잘못하면 어떠지? 이거 실수하면 어쩌지? 하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면서 잠에 들기가 어렵고 다시 긴장, 흥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뇌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TV를 본다든지 유튜브 쇼츠 있죠?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잘 때까지 계속 보고 인터넷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뇌를 과자극하는 행동을 하다가 정말 뇌가 지쳐 떨어져서 정말 아무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뇌가 탈진이 되면 그때 지쳐서 잠드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쓰러지듯이 자는 건데요. 이런 게 정말 뇌 건강에도 되게 안 좋은 습관이고 좀 ADHD가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좀 특이하게 많이 나타나는 수면 패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분들하고 상담할 때 이런 수면 습관에 대한 질문을 꼭 하고요. 이런 습관을 일단 우선적으로 고쳐보시도록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의 ADHD 증상과 이 성인의 ADHD 증상이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이 ADHD가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질환이라며 그러면 성인이 돼도 비슷한 증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이 소아기의 증상과 성인기의 증상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소아 ADHD에서 나타나는 거는요, 주로 과잉 행동, 충동성과 같은 그런 밖으로 좀 발산하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들 중에 이렇게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소위 이제 발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돌아간다. 만화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리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그림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소아 ADHD 아이들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또 아이들 중에 이렇게 참견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소한 거 가지고 뭐 아저씨는 왜 모자가 그런 색깔이에요? 뭐 아저씨는 왜 키가 커요? 뭐 키가 작아요? 이러면서 막 참견하는 애들 있죠. 지적하고. 근데 그런 친구들도 사실은 ADHD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자극에 과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자극 같은 것도 다른 아이들은 그냥 쉽게 지나치는 자극도 걔네 눈에는 탁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을 하고 참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성인기에는 조금 다른 유형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약간 일 중독 같은 건데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거나 내가 좀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일정, 하루에 3개만 할 수 있는데 막 6, 7개 일정을 잡는다든지, 또 일정을 무리하게 잡아놓고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성인기에서 이 충동성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충동성 같은 경우에는 또 대화할 때는 불쑥불쑥 내 차례가 아닌데도 대답을 한다든지, 또 뭔가 낄끼빠빠라 그러죠. 그래서 낄 때는 끼고 빠질 땐 빠져야 되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내가 확 얘기를 해버려서 분위기가 싸해진다든지, 이게 좀 대인관계에 어려움들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서 되게 사소한 정말 상대방의 반응에도 확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서 정말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막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확 잠수를 타버린다든지, 혹은 또 일도 자주 그만두고요. 또 인간관계 유지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화가 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고 약간 한 템포 식힌 다음에 조금 좋게 순화해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약간 직설적으로 머리에서 드는 생각을 필터링 없이 쫙 해버리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필연적으로 욕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요, 점점 대인관계도 좁아지고 또 이런 분들은 회피형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더 사람들을 회피하다 보니까 이 대인관계 유지에도 굉장히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충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중독적인 성향도 나타나서요.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거를 뭐 게임 중독, 뭐 요즘에는 진짜 스마트폰 중독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뭐 폭식이라든지 이런 충동적인 행위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ADHD는요, 정말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마다 증상도 다르고 발현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여성 ADHD 환자분들에서 남성에 비해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남자들보다는 뭐 과잉 행동, 충동성, 공격성과 같은 표출하는 증상은 더 적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부주의와 불안 증상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성 ADHD 같은 경우에는 감정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렇게 욱하고 가만히 있다가 확 폭발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의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 감정의 기복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서 좀 감정이 확 떨어질 때마다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폭식을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소소한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진단 기준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DHD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좀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럼 그 특성에 맞춰서 혹시나 좀 이런 패턴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게 그냥 인터넷을 통한 자가 진단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가 진단에 들어간다고 해서 오셔도 막상 상담해 보면 ADHD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남자분들하고 비슷하게 뭐 공격성, 충동성이 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약간 남자분들처럼 뭐 물건을 부신다든지 뭐 사람을 친다든지 이런 좀 물리적인 폭력성으로 나오기보다는 여자들은 주로 이렇게 언어적인 폭력성. 그래서 뭐 말을 되게 많이 하거나 말을 빠르게 하고 약간 이게 여자 ADHD 환자분들하고 좀 상담하다 보면은 약간 제 뇌가 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뇌가 번아웃이 오는데 왜냐하면 너무 막 말을 속사포처럼 하면서 막 정보를 쏟아내는데 저는 막 알아들어야 되니까 힘들고 지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압도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뭔가 화가 날 때도 약간 말로 특히 좀 되게 상처되는 칼 같은 말로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맺다가 내가 좀 화가 나거나 불쾌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나 불쾌해, 화났어. 이런 식으로 좀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문을 쾅쾅 닫아버린다든지 약간 이게 표정이 엄청 굳어져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감정이나 어떤 행동적인 부분으로 이게 감정적인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의 조절 부분들을 여자분들은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도 ADHD가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는 일단은 처음에는 좀 자가진단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나를 진단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인 ADHD 자가보고 척도라는 건데요. 첫 번째, 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고도 나머지 자잘한 것들을 끝내지 못해서 마감 기한을 넘기거나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2번,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일을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 약속이나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잃어버려서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4번, 내가 골치 아프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미루거나 피한다. 회피한다. 5번, 오래 앉아있을 때 이런 분들 있어요. 이렇게 손을 계속 만지거나 머리를 이렇게 꼬거나 이렇게 가만히 못 있고 자꾸 몸을 꼼지락꼼지락 비튼다. 6번째, 뭔가 하나에 좀 꽂히게 되면 정말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몰두하게 되고 그 일을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는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 사실 한두 가지 정도는 다들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만 가지고 진단하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최소한 4개 이상 해당이 될 때 조금 의심을 해보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오셔서 저와 자세하게 상담을 했을 때는 성인 ADHD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냥 우울증인 것 같아요 하고 오셨는데도 좀 자세하게 소화기부터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들어봤을 때 ADHD가 있는 경우도 또 반대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병원에 갈까 말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한번 점검차 병원에 와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정말 사실은 문제가 콩알 만큼 있는데 이 문제가 정말 이만큼 커질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문항 중에 좀 해당되는 개수가 많으셨다면 이것은 뭐 꼭 성인 ADHD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DHD 증상에 대한 궁금증 조금은 해결되셨나요? 사실 ADHD 증상은 정말 천의 얼굴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진단은 숙련된 임상의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이 상담을 통해 진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들 궁금증,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 유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